대한항공 802편 방금 착륙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내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착륙 안 했습니다. 오 마이 갓! 1997년 8월 6일 한여름밤 이국 땅 괌에서 229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 사고 지금 시작합니다. 괌,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미국 자치령으로 한국 교민이 상당수 거주할 뿐만 아니라 휴가지로도 각광받는 곳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 4시간 정도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으로 매년 13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찾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4시간 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대하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 친구와 연인들의 현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까지 237명의 승객과 17명의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 802편은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해 괌으로 향합니다.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데? 비행시간이 흐르며 기체의 흔들림은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사건 발생 30분 전 조종실에선 착륙 전 기장의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태풍 티나가 가까이 와서 폭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괌 공항의 유도장치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악천후 때 공항은 유도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의 착륙을 지원하지만 때마침 그날은 이 장치가 고장난 날이었죠. 따라서 조종사의 수동 조작에 의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보다 조종사들의 기지와 관제탑과의 교신의 정확성을 요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조종사는 유관에 의존한 채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41,000피트 상공에 있던 비행기는 2,600피트로 급격히 내려오지만 갑자기 나타난 비구름에 10마일 정도 우회하며 착륙을 지연했죠. 충돌 11분 전, 비구름에서 벗어나자 801편은 괌공항 6번 활주로로 내려가겠다고 관제탑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까이 가며 다시 폭우로 시야가 흐려졌죠. 충돌 3분 전, 대한항공 801편 활주로 6번 왼쪽으로 접근을 허가한다. 착륙 유도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VOR은 일반적으로 활주로 끝에 위치하고 있기에 VOR의 위치가 곧 활주로의 시작을 의미했지만 괌 공항은 공항 활주로에서 약 3마일이 떨어진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반적인 공항과 달리 VOR의 위치에만 의존해 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번 활주로를 향해 수동 착륙을 하기 시작한 대한항공 801편. 그런데 마침 고장났다고 통보받았던 착륙 유도 장치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글라이드 슬롭이 작동되나봐. 하지만 오작동된 신호였고 801편은 악천후 속 불안한 수동 착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결정에 따라 254명의 안전이 좌우되던 찰나 사고 발생 2분 전 니미츠힐 밀림으로 뒤덮인 산등성이인 이곳은 괌 공항의 시각비행 착륙규칙상 2000피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801편은 고도 1400피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장님,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미니멈 최저 안전고도를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 평지가 아닌 산꼭대기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 시작하자 울리기 시작하죠. 경보가 울릴 때 유관으로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전을 위해 착륙을 포기하고 그 즉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장은 하강하다 보면 악천후를 피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고 판단, 고도를 더 낮추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규정 고도를 무시하고 내려가자 대지 접근 경보장치마저 여러 차례 울리기 시작하죠. 접근 실패! 착륙을 포기하고 올라갑시다! 미스트 어프로치! 충돌 4초 전, 다급한 듯 반복해서 외치는 부기장의 착륙 포기 제안. 하지만 기장이 마침내 착륙을 포기하고 조종관을 당겼을 땐 이미 때는 늦었죠. 기장은 황급히 이륙을 시도했지만 210톤의 전복이 무게와 시속 290km로 급강하하는 관성을 멈추고 재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항공 801편은 괌 공항이 아닌 3마일 떨어진 니미츠힐이라는 밀림의 산악지대에 추락하고 맙니다. 기체 왼쪽 날개 하단의 바퀴는 나무와 부딪히고 도로, 송유관을 차례로 치면서 건너가다가 왼쪽 날개 바깥쪽의 1번 엔진이 언덕 비탈과 충돌하고 엔진은 떨어져 나가고 비행기 동체는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다 꼭대기를 넘어 480m 아래로 추락하며 결국 산산조각 납니다. 짐칸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 좌석은 튕겨져 나갔으며 연이어 기체에 항공유까지 흘러나오자 화재가 발생했죠. 붉은 하연과 열기가 덮치고 이에 더 큰 인명사고를 낳고 맙니다.
산에 불이 났나봐.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로 출동 후 시작된 구조작업. 사망자 229명, 생존자 25명. 타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수습 과정 대한항공과 현지 총영사관의 무성의한 태도는 사고와 현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유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죠. 2년간의 기나긴 조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악천 후 상태에서 공항 안전장치의 오작동, 미국 연방항공국의 관제시설 관리 부실, 잘못된 신호로 인한 조종사들의 혼란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된 사고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14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모두 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죠. 사건 후 타국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해 항공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지원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휴가를 떠나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과 가족을 모두 잃은 유가족의 그 슬픔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